은퇴를 하고 나서 오히려 더 공허해졌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고 하루가 끝나면 오늘 나는 뭘 했지? 라는 생각이 드는 분들, 혹시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가 너무 게을러졌나?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허함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19세기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이 감정을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은퇴 후 인생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분명한 답을 남겼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금 이 시간이 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는 시작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은퇴 후 허무함에 빠져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평생을 일하며 달려왔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니 공허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할 일이 없고 오후가 되면 시간이 멈춘 것 같고 저녁이 되면 오늘 하루 내가 뭘 했지? 하는 생각에 자책감마저 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는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을 그만두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사는 게 맞나 싶어요. 더 힘든 건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제 푹 쉬어야지. 놀아야지. 평생 일했으니 이제 여행이나 다녀. 하지만 여러분은 압니다. 쉬고 싶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걸.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는 걸. 그냥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걸.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분명히 깨닫게 되실 겁니다. 지금 느끼는 이 허무함은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짜 나를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독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의 재발견.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찾아야 할 두 번째 인생의 열쇠입니다.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의지를 가진 존재다. 의지가 사라진 인간은 공허함 속에서 방황한다. 이 말이 은퇴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평생을 의지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의지, 자녀를 교육시켜야 한다는 의지, 회사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는 의지, 집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지. 그 의지가 우리를 아침 일찍 일어나게 했고, 힘들어도 버티게 했고, 때로는 하기 싫은 일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니 어떻습니까? 그 모든 의지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출근할 필요도 없고, 자녀는 이미 다 컸고, 집도 마련했고, 이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공백이라고 불렀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향해 달려온 사람이 갑자기 목표를 잃었을 때 느끼는 그 깊은 공허함. 이게 바로 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우울과 무기력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게으른 게 아닙니다. 의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단지 새로운 의지를 아직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65세에 은퇴한 이모 씨는 퇴직 후 2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35년을 다닌 회사를 떠나니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해봤지만 그것도 금방 시들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시간 때우기였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숙제를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아, 내가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구나. 내 경험과 지식이 아직 쓸모가 있구나. 그 후 이 씨는 지역 도서관에서 청소년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는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3번 아이들을 만나는 게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부장이었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이게 훨씬 행복합니다. 이 씨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새로운 의지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변,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말이 은퇴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명확합니다. 은퇴 전에 우리는 소유를 위해 일했습니다. 월급을 받고, 승진하고, 집을 사고, 재산을 모으는 것. 하지만 은퇴 후에는 소유가 아닌 추구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쇼펜하우어는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지적 추구입니다. 우리는 평생 일에 쫓겨 정작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역사, 철학, 문학, 예술, 심지어 평생 궁금했던 외국어나 악기. 이제 그걸 배울 시간이 생겼습니다. 늦었다고요? 아닙니다. 공자는 70세에도 학위 시습지를 실천했고 괴테는 80세에 파우스트를 완성했습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둘째, 창조적 추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창조는 인간이 신에 가장 가까워지는 순간이다. 창조라고 해서 거창한 게 아닙니다.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요리를 하거나, 무엇이든 내 손으로 새로운 것을 만드는 행위. 그것이 바로 창조입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은퇴 후 요리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자녀들에게 레시피를 남기려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수만 명의 구독자를 가진 인기 요리 크리에이터가 되었습니다. 매일 새로운 요리를 연구하고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기쁨입니다. 잠깐, 혹시 지금 이런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너무 늙었어. 나는 아무것도 못해. 지금 시작해봤자 뭐가 달라져.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70대, 80대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실제 사례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셋째, 관계적 추구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에 대해 비관적인 시각을 가진 것으로 유명하지만 그조차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연민과 공감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이다. 은퇴 후에는 의무적 관계가 아닌 선택적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 이제 그런 관계는 끝났습니다. 대신 진짜 마음이 맞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 은퇴자 모임에서 만난 박모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는 1년에 명함을 수백 장 주고받았지만 진짜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은퇴하고 나서 독서 모임에 가입했는데 거기서 만난 5명이 내 인생의 진짜 친구가 되었습니다. 관계의 질은
관계의 수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통하는 한 사람,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우, 좋은 벗을 만나는 것은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에게 질문하십시오. 나는 평생 무엇을 하고 싶었는가? 어렸을 때 내 꿈은 무엇이었는가? 지금 내가 제일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 종이에 적어 보세요. 순서도 정답도 없습니다. 그냥 떠오르는 대로 적으면 됩니다. 한 78세 할머니는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렸을 때 화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가난해서 그림 대신 바느질을 배웠죠. 그 할머니는 78세에 처음으로 유화붓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배우며 행복한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 네 길도 한 걸음부터. 갑자기 거창한 목표를 세우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싶다면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집 앞 산책부터 시작하세요. 악기를 배우고 싶다면 유튜브 강의 하나부터 보세요. 중요한 건 시작입니다. 완벽함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평생 규칙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산책하고, 같은 시간에 글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이 창조적 자유를 만든다. 은퇴 후 가장 위험한 것은 무질서한 시간 사용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제각각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 없이 그저 시간이 가는 대로 사는 것. 이것이 허무함을 더 키웁니다. 작은 일과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산책, 8시에 아침 식사, 9시부터 11시까지는 4시간. 독서든, 그림이든, 공부든. 이런 작은 틀이 하루의 리듬을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의미 찾기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얻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은퇴 후 허무한 이유는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의미 있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산책이라도 그냥 시간 때우기로 하는 산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산책은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같은 독서라도 심심해서 보는 책과 평생 궁금했던 것을 배우기 위해 보는 책은 다릅니다.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다. 그렇다면 은퇴 후 의미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첫째, 성장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이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어제는 못 그렸던 그림을 오늘은 그렸다. 어제는 몰랐던 단어를 오늘은 배웠다. 어제는 5분 걸었는데 오늘은 10분 걸었다. 이런 작은 성장이 삶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둘째, 기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 젊은이들에게 인생 조언을 해주는 것. 환경을 위해 분리수거를 열심히 하는 것. 아주 작은 일이라도 누군가에게 무언가에 도움이 된다는 느낌. 그것이 바로 의미입니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은지심.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간다움의 시작이다. 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0세 이상 장수하신 분들의 공통점을 조사했더니 재산이나 건강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한 할머니는 102세까지 밭을 가꾸며 사셨습니다. 내가 키운 채소를 이웃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이지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은퇴했다고, 사회에서 물러났다고 삶의 의미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기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라. 너 자신 이외의 다른 것이 되려 하지 마라. 회사에서는 부장이어야 했고, 집에서는 가장이어야 했고, 사회에서는 어른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냥 나 자신이 되면 됩니다. 하고 싶은 걸 하고,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의 재발견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작은 한 가지를 시작해보세요. 책 한 권 읽기, 매일 30분 산책하기, 그림 그리기, 일기 쓰기. 무엇이든 좋습니다. 단, 두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것이어야 합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끌리는 것.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해야 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딱 일주일만 해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제와 다른가? 내 하루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어졌는가? 만약 답이 그렇다면 계속하시면 됩니다. 만약 답이 아니다면 다른 것을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지 잡으려 호지자, 호지 잡으려 락지자. 아는 것은 좋아하는 것만 못하고 좋아하는 것은 즐기는 것만 못하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즐기면서 하세요. 그게 바로 이지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년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행복을 찾느라 보냈고 후반부는 의미를 찾느라 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의미가 곧 행복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전반부는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성공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이제 후반부는 나를 위해 살 시간입니다. 은퇴 후 찾아온 허무함이라고요? 아닙니다. 그것은 허무함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여백입니다. 그 여백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한숨으로 채울 것인가? 의미로 채울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여러분 안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평생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 궁금했지만 배우지 못했던 것,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뒀던 것. 이제 그것을 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이 현명한 게 아니라 자신을 아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다. 지금부터라도 진짜 나를 알아가세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의 의미를 느끼는지, 무엇을 하며 살고 싶은지. 그것이 바로 쇼펜하우어가 말한 이지의 재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한 걸음으로. 그것이 바로 허무함을 넘어 의미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은퇴 후 방황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만약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같은 고민을 하는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불안과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후반부가 더 의미 있고 충만하기를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